스타 대한민국 벼락과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제까지 다닌 강연장 중에 제일 좋은 강연장이네요. 여러분들 축복받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에 처음 오셨다. 아이고, 처음 오신 분들 가능하면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일을 한 건 아니고요.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저쪽 최인숙 사님 잠깐 오실래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의 스타트이면서 저의 첫 파트너이신 분이 우리 최인숙 스타님이세요. 여기 청주 지역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 지역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인숙 스타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산토리니 직접 갔다 오신 분. 전 세계인들이 가장 넘버원으로 가고 싶은 데가 산토리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테네, 그리스, 그리고 또 이태리, 제가 지난달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좋은 데 가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직업군인을 23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하사, 중사, 상사, 육군 준위, 헬리콥터 정비사로 만 19세부터 이제까지 10대 때도 20대 때도 30대 때도 40대 중반까지 저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군 생활을 하면 그래도 연금도 받고 그 다음에 괜찮은 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꽤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어땠을까요? 30년 전에 나 군 생활 했을 것 같은 분이 없네요. 다들 너무 젊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하사 월급으로 처음에 병사로 갔을 때 제가 1등 병이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월급이 한 7,000원, 그리고 또 제가 하사 달았을 때가 한 18만 원 돈의 월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급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하사 월급이 한 2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많이 현실화가 됐더라고요. 저는 10대 때부터 군 생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면 저는 안면도라는 섬에서 자라고 군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군함매 중에 막내? 그래, 막내 보면 제일 귀여움받고 제일 그 부모님으로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죠. 아이가 또 아이가 또 아이가 1년 단위로 계속 생산되니까 어머님도 피곤하시고 아버님도 피곤하시고,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하면 지울까 해서 그 섬에서 언덕배기에서 굴르고 했는데 이름이 안 떨어진 거야. 섬에서 저는 이게 산부인과가 없어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열심히 살았지만 삶은 변하는 게 많지 않고, 그리고 안면도라는 섬에 부모님 지금도 같은 집에서 똑같은 집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너를 막내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니. 부모님 생활비 300만 원 이상씩 드린 분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건강하라고 여행 보내주고 그 다음에 따로 200만 원 이상씩 제품 보내주는 많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처음에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처음에 스타트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10대 때부터 40대 중반까지 군생활을 한 사람이 과연 유산화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유산화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영양제야? 다이어트 제품이야? 화장품이야? 샴푸, 로션, 린스야?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구나. 한 품목도 제가 제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도 없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아시아 컨벤션, 미국 컨벤션에 가면서 내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산화의 비즈니스의 90% 정도, 그때 당시에 99%가 다 여성들이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고 수익을 받는 1등부터 25등 중에 23명이 다 남자인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시작을 하지만
남성들도 저렇게 성공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구나. 작은 일이지만 크게 키워낼 수 있는 것, 남자들의 성향을 또 잘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에서는 내가 한직급, 내가 하사에서 중사 올라오면 약 10만 원 기본급 올라가고요. 그리고 1년에 조금씩 연금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상사에서 육군 준위가 됐을 때는 기본급 30만 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연금하고 퇴직금이 1년에 1,000만 원씩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산을 하면서 지금 100만 장자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13억. 그리고 또 환율이 높아지만 15억.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7년 동안 한 것을 제가 수당을 지난주에 한번 눌러봤어요. 눌러봤더니 제가 1,300밀리언이 됐더라고요. 계산이 대략 되십니까? 200억 조금 덜 되더라고요. 아, 내가 군 생활을 23년 했을 때는 돈 모은 것도 없고 힘들었지만, 왜 힘들었냐면요. 육군 준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게 아니거든요. 18만 원 받다가 30만 원 받다가 5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한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된 게 아니거든요, 직급이. 근데 유산화는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수백 배, 수천 배의 효과를 주는구나. 최인수타님하고 처음에 일했을 때는요, 여기서 그때 당시엔 제가 돈 버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청주에 오면 찜질방에서 잤어요, 찜질방에서. 그런데 파트너한테 유산을 알린다고 하는 사람이 나 찜질방에서 자고 당신한테 후원해요 하면 저분이 사인업을 그만두고 집에 가실 것 같은 거야. 성공을 할 때는 내 어려움을 굳이 파트너한테 알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군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유산화를 부업을 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없었을 시기였거든요. 전국에 있는 대형의 찜질방을 다니면서 저는 전단지를 돌리고 그곳에서 자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핸드폰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굳이 전단지 돌릴 필요가 없어요. 자, 요즘에 한국 사회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갖고 있대요? 부채. 나 부채 없는 사람. 아파트에 사는데 내가 대출 안 받고 일시금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 몇 등이래요?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뭐가 또 심하대요? 고령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저희 안면도에 가면 어르신네들은 자꾸 주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없어졌고 제가 다니던 중학교도 없어졌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빈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건 잘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현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심하느냐? 대한민국이 만 65세 인구가 언제 도래대가 20%가 넘는데요? 올해 몇 년이에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5분 중에 1명은 만 65세구나. 옆에 봐보세요. 우리 사장님이세요? 자, 주변 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변 애가 5명 중에 1명이 만 65세입니다. 저희 군인 연금을 받고 퇴직하는 나이는 55세입니다. 맥시멈으로 내가 군 생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나이가 55세입니다. 근데 10년 동안은 뭐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연금을 받으려면 또 놀아야 돼요. 자, 이번에 연금법이 몇 살로 바뀐대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이 기존에는 58세, 그 다음에 61세, 이번에 63세로 바뀐대. 앞으로 또 몇 년 바뀔 것 같아요? 프랑스가 몇 년이에요? 73세입니다. 퇴직은 50대에 하는데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연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프랑스에서 그것을 78세로 올리려고 하니까 매일 제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빡빡한데 더 빡빡하게 바뀌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번에 연금법을 63세 바뀐다니까 계속 데모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 우애를 기존에 계신 분들을 봉양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이분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내가 2052년에 우리 군인연금, 그 다음에 국가에 있는 모든 재정의 연금이 빵이거든요. 2052가 그때가 나이가 그러면 해당이 안 되시겠네요. 받을 수가 없는 나이시네요. 그러면 다른 거 뭐 해야 돼요? 뭐라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40대 초반 인원들은 지금 내가 아무리 지역에다가 연금을 넣지만 받을 확률이 뭐다? 빵이다. 저도 사실 군인연금을 지금 현재 받고 있지만 앞으로 받을 확률이 많지 않다. 나라가 힘든데 어떻게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기 빡빡하니까 이것도 1등.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내가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일찍 내가 뭔가 다음 생에는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자료가 어디에 나왔냐? 여러분들 네이버나 유튜브나 들어가 있을 때 EBS 다큐 올해 1월 달 거 보면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EBS 다큐에 보면 우리 빈집이 왜 많이 생기는지, 고령화가 왜 많이 생기는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EBS 방송 나온 게 그대로 해놓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나라 중 기업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삼성. 그런데 적자가 얼마래요? 몇 프로예요? 그런데 주식은 조금 올라갔죠, 그죠? 희한하네. 회사는 96% 적자인데, 그리고 판매할 것도 없는데, 하이닉스도 발표 안 했을 뿐이지 하이닉스 똑같거든요. 90% 이상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청주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 어딜까요? 하이닉스라고요. 과연 이 기업들이 벌써 공짜 월급을 준 지가 1년 가까이 됩니다. 회사는 돈을 못 벌고 적자인데 공짜 월급을 준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됐다고요. 그런데 기업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대기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을 직원들을 내보내면 사회적인 지탄과 그리고 또한 나라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지금 직원들을 자르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돈은 못 벌고 있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디에서 대출받아서 나라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고 이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자, 주식 가지고 돈 좀 벌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가상화폐 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 많지 않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우리 보면 불과 작년에 아니면 올 초에 젊은 세대들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살한 인원 20대들의 대부분이 다 가상화폐 가지고 망한 인원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학비 받아서 뭐야? 이게 내가 알바해도 못 버는데 투자했는데 돈 번다고 하는데 적자 마이너스가 얼마래요? 99% 마이너스. 아예 상폐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를 돈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상화폐로 내가 손해를 봤어. 나라에서 보증보험으로 돈을 줘요, 안 줘요?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줄까요? 자, 여러분들 돈 현금 있으시죠? 현금을 내가 대한민국의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다. 대한민국의 돈은 우리가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세계은행에다가 우리가 금을 예치합니다. 금을 예치하면 그 금에 예치한 거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찍어낸 게 아닙니다. 금에 예치한 양에 비례해서 우리가 돈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실물화폐라고 합니다. 뭘 담보로 했으니까? 금을 담보로 했으니까. 가상화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말 그대로 가상화폐. 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100만 올라갔다가 어떤 날은 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요런 정도는 알아야 미래에 어떤 정치인이 돈은 계속 찍어내면 돼요 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그 사람 찍어주면 안 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 아세요? 그 나라가 석유가 나와야 안 나와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훨씬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아요. 석유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한테 집에다가 100만 원, 1000만 원씩 나눠준 거예요, 다. 국민들이 일해요, 안 해요? 안 해. 그거에 젖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석유가 가격이 오르락내락 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돈을 계속 찍어갖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 석유 판돈을 가지고 세계은행에다가 금을 예치했어야 되는데 금을 예치 안 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그냥 나눠준 거예요. 경제적인 관념이 전혀 없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베네수엘라 돈은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휴지를 살라고 그래. 휴지 무게하고 돈에 무게하고 해서 휴지를 사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우리가 경제적인 관념이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무조건 돈을 나눠주는 정치인 절대 뽑으면 안 되고요. 돈을 그냥 찍어내면 된다는 정치인들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요. 정치를 보면 요즘에. 그리고 또한 요즘에 가격이 내가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자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40대, 50대들이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그냥 하나 샀는데 그 가격이 내려가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출금은 계속 올라가네? 어렵다는 거죠. 또한 주식을 내가 한번 조금 용돈 좀 벌어볼래? 우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워렌 버핏은 돈 벌어요, 안 벌어요? 그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슈퍼컴퓨터와 수학학자 박사들을 50여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수학 박사를 가지고 있고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저 개인이 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파이의 원칙입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내가 피자를 가지고 있어. 주식에 사람들이 개인이 투자하고 기관이 투자하고 외국인 투자했어. 그런데 이미 그 돈은 딱 한 판에 피자가 똑같다고요. 그런데 누가 많이 가져간다고요? 잘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워렌 버핏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 가져갈 게 없는 도박판입니다. 도박판. 그 도박판에서 이길 확률이 우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학학자거나 아니면 내가 슈퍼컴퓨터를 집에다 좀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확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일반 사람들은 하기가 100% 지능 게임이라는 거죠. 저는 이런 지능 게임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당신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리더님은 몇 개월 버틸 수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99.99% 사람들이 3개월 정도, 맥시멈 1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먹고 사는 거 줄이기는 어렵잖아요. 밥 먹는 거 줄이는 거 어렵잖아요. 옷 입는 거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들어가는 거 줄이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저냥 사는 경우가 꽤 많다고요. 처음에 내가 금융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에서. 두 번째, 우리 보험 들어가는 거, 약관 대출해. 안 돼. 깨. 그 다음에 부업 그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은 나라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우리도 그럼 공산주의 하면 되잖아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 군생활 23년 했는데 그분한테 뭐라고 하면 그래 너는 군생활 오래 했지 라고 할까봐 제가 마음은 축 추스리고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잘 살아요? 소련이 잘 살아요? 중국이 잘 살아요? 미국이 잘 살아요? 중국이 지금 사회주의예요? 자본주의로 바꿨어요? 정치는 공산주의를 하지만 경제를 뭘로 바꿨어요? 자본주의로 바꿨다고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는 뭐예요? 더군다나 더 뭘 해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공산주의 국가를 선택한 나라도 어때요? 사실은 북한도 지금 뭐예요? 정치는 공산주의를 하는데 사회는 자꾸 어떻게 바꿔요? 장마당이나 이런 걸 사회주의로 자꾸 그걸 자본주의로 바꿔 그러잖아요. 왜? 답이 없으니까. 공통적으로 일을 똑같이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을 다 안 해버린다는 거죠. 자본주의는 뭐예요? 그래, 너 능력 있어? 대신에 뭘 때려요? 세금을 때리는 거죠. 저는 세금을 제 수익의 52%를 냅니다. 저는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560만 원을 냅니다. 근데 저는 이제까지 병원 간 적이 이번에 아킬레스건 끊어져서 처음 갔는데 6인실을 주더라고요. 똑같이 6인실 주더라고요. 누구나 똑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특실을 선택해서 매일 86만 원을 내면서 제가 특실을 따로 썼는데 한국은 건강보험료를 550만 원을 내든 안 내든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다 낼까요? 아니면 12%만 낼까요? 12%밖에 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무료로 의료를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놀라운 거, 세금을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국가통계청이나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딱 압니다. 11%밖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자본주의가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무료 복지, 무료 의료, 무료 사회가 돌아가는 게 90%의 사람들이 현재 혜택을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통계청이 어디 들어가 있냐? 국가통계청 들어가면 다 자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뭐든지 그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대표님 기업에서 세금 많이 내시죠? 예. 예, 축하드립니다. 자,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잘 되는 일이 뭐라고요? 저희 유산하는 엄청나게 잘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고령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가 2016년에 대한민국의 건강식품이 판매량이 얼마냐? 이게 2조 원이 판매가 안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왔어요? 2019년, 18년 초에, 말에 19년 초에 왔죠. 이때가 얼마예요? 약 건강기능식품이 2조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8조 원이에요. 8조 원. 자, 내가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성공할 확률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안 벌리는 거에, 예를 들면 주식을 얘기하면 요즘에 한참 좀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배터리. 근데 의료에 투자한 사람들 쫄딱 망했죠. 건설에 투자한 사람 쫄딱 망했죠. 테마. 내가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내가 똑같은 코로나 시기를 거쳤는데 내가 4배 이상의 성장이 있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내가 있어야 돈이 벌리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이미 8조 원 시장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자료가 어디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 저 사람이 만든 자료가 아니구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든 자료구나. 거기에서 산업이 가장 돈이 잘 모이는 산업이 있구나. 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라고요. 자,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갔어요? 아니면 그냥 정보만 공유 안 해요? 예, 이상하죠? 코로나는 지금 똑같이 있고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없어진 게 아닌데
어때요?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먹고 사는 거 문제가 걸리니까 코로나가 그냥 접어버린 거예요. 저희는 미국의 뉴욕 증권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돈이 내가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느냐, 돈이 없는 회사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우가 틀려요, 안 틀려요? 완전 틀리다는 거죠. 지금 요즘에 경기 안 좋은데 하이닉스는 내가 월급을 준다고요. 나라에다 대출 받아서라도 대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 월급을 줄이지 않고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식당 하시는 분들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준다고요. 내가 어디에서 근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돈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저희 업계도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37개 회사가 망했다고요. 저희 업계도. 자, 작년에 저희는 공제조합의 67개 회사였습니다. 지금 몇 개 회사예요? 50개 회사밖에 안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86개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몇 개 회사예요? 예, 거의 40개 회사가 저희 업계도 망했다고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육군 준위를 내려놓고 연봉 1억짜리를 내려놓고 일을 한 이유를, 사람들이 처음에 선배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야, 너처럼 나간 사람이 다 알그지 됐어. 야, 너처럼 나간 사람들을 잘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지금 보겠죠, 그죠? 저는 바보가 아니라고요. 내 애들도 있고 내 삶을 앞으로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검증, 또 검증, 또 검증. 저는 미국에 4번 날아갔다 오고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판매 공제조합, 서울시청에 직접 위상가까지 확인하고 저는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왜? 기존에 내가 한 것을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게 안 됐으면 시작조차도 안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둘째 딸이 아빠 나 유학 보내줘 했을 때 일을 제대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왜? 군인 월급 가가지고 아이들을 유학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제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What's the best score for the long run? 어떤 회사가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것이냐. 저 사람은 수학학자를 50여 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박사들을.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가장 오래 살아남을 기업. 가장 잘된 기업 중에 한 기업을 저희를 뽑았습니다. 저는 사람의 말은 믿지 않지만 저 사람 말은, 컴퓨터의 말들은 믿는다는 거죠. 또한 저희는 150명 이상의 박사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OEM이 아니라 직접 보유하고 있는, 제품력이 좋겠구나. 그래서 제조, 판매, 유통 바코드가 다 뒷면을 보니까 똑같구나. 남들이 만드는 게 품질이 좋을까요? 내가 만드는 게 품질이 좋을까요? 훨씬 품질 자체가 틀리다고요. 자, 그리고 또한 미국의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 돈 있는 사람들은 한국 제품보다는 대부분 어디 제품을 선호해요? 미국 제품을 선호해요. 왜 그래요? 기초과학이 발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많은 갈 길을 더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뭘 못 띄웠어요? 아직까지는 인공위성을, 아직까지는 우리 달나라를, 전 우주를 갈 기술이 아직 한국은 부족합니다. 기초과학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더 가야 될 방향이라고요. 그런데 이미 기초과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라고요. 기초과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미국 영양제를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미국 영양제의 99.9%를 생산하는 동네가 어디냐? 미국의 유타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유타주에는 그 주지사가 주는 상이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인데, 올해 누가 1등 했대요? 가장 제조시설이 좋대. 1등 유산화, 퍼스널 케어, 기초 화장품이 제일 좋대. 그리고 요즘에 여성들 밥은 내가 굶고 하더라도 다이어트는 또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이어트 부분에서 1등이래.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기능성 음료, 마지막으로 영양제 부분에서 가장 좋은 영양제로 저희가 1등을 몇 년 했대요? 20년. 내가 취급하는 게 최고여야 돼요. 아무리 음식점이 많아도 다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에 3,200개 회사,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133개의
나라에 등록된 회사 중에 37개가 망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 곳에나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재정적인 거, 저는 그래서 회사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 제품을 확인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직접 가봅니다. 그리고 확인, 또 확인. 또한 요즘에 고령 인구가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적어질 것 같아요? 계속 많아지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피로만 회복되길 원해요? 아니면 뭔가 더 특별한 걸 원해요? 더 특별한 걸 원한다고요. 자, 호주 정부에서 홈사이트, 여러분들이 호주 정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호주 정부 안에서 저희 유산화를 쳐보세요. 우리로 얘기하면 호주 보건복지부에다 유산화라는 단어를 치면 87개의 제품이 어디에 가입됐다? 메디슨,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이 안 좋아요. 내가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안 좋아요. 한국은 뭐만 줘요? 항생제만 줘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아주 좋은 제품, 영양제들은 처방을 합니다. 어디에서? 나라에서. 시중에 최고만 통한다고요. 돈 있는 사람을 상대로 내가 일을 해야 큰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요. 내가 하나 팔기도 10,000원짜리를 권했는데 그분은 못 살 뿐이야? 그분하고 일해봐야 나는 큰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여러 채 있는 분이야. 그런 분하고 일해야 더 쉽다고요. 그분 1,000,000원어치, 1억치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뭐예요? 특별한 걸 원한다. 단순히 필요가 아닌, 그거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뉴질랜드에서 영양제가 처방할 정도의 제품이 저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는 뭐예요? 호주 의사들이 처방하고요. 여기는 CPS는 캐나다 의사들이 처방하고요. 그리고 PDR은 전 세계 의사들이 처방하는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4,500명의 올림픽 선수들이 먹고 쓰고 발라요. 자, 올림픽 선수들이 좋은 거 먹어요? 나쁜 거 먹어요? 독성 있는 거 먹어요? 독성 없는 거 먹어요? 예, 저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제까지 수많은 암 환자들한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는 한국의 법은 영양제는 절대로 치료된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외국은 의약품에 들어가 있지만 한국 의약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우리 같이 취급하는 사람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전주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이 강연이 끝나면 유산화 박은주라고 치시면 그분은 제 친구 동생이거든요. 제 친구가 저하고 군생활을 한 12년, 13년 같이 하고 그 친구는 제대하고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하고 저는 군생활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17년 만에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야, 네가 올림픽 선수하는 납품하는 거 내 동생 좀 먹여봤으면 좋겠다. 근데 내 동생은 현재 전주 대형병원에서 위를 전절제하고 그게 수술이 좀 안 돼서 소장도 절반 잘라내고 했는데 3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한다. 저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책임을 저한테 다 물을 것 같은 거예요. 야, 나는 올림픽 선수한테 영양제 납품은 하긴 하는데 암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안 간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에요. 그래 그 친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내 동생이 암 치료제를 원하는 게 아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먹는 거면 가장 기력 회복이 좋지 않겠느냐. 올림픽 선수들이 먹는 거면 체력 회복에 가장 좋지 않겠느냐. 올림픽 선수들이 먹는 거면 암을 키우는 독성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 친구가 나한테 체계를 묻지 않겠구나. 해서 제가 영양제를 넣게 됐습니다. 3주 만에 병원에서 시간밖에 없다는 분이 지금도 멀쩡히 살아 계시고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여러분들 한번 골드 이상 리더가 되면 저분이야 1박 2일 오시면 계속 뵐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 상간에 우리 영양제를 먹으니까 위가 다시 생겼을까요? 위는 똑같이 없습니다. 소장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없습니다. 절반밖에 없습니다.
자, 요즘에 암 환자가 적어요, 많아요? 왜 많을까요? 왜? 첫 번째로는요, 암도 노화 질환입니다. 늙으면 세포들이 변이가 내가 계속 생활 습관에 의해서 세포가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노화가 돼서 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과학 사이언스에 봐도 첫 번째가 암도 노화 질환이라고 합니다. 노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암 환자가 느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많이 걸려요? 부모님의 유전자. DNA가 약한 사람. 그래서 병원 가면 암 환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계속하죠. 부모님 암 걸린 사람 있어요? 부모님의 형제 자매 중에 암 환자 걸린 사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암 환자 있어요? 저는 그것도 제가 하겠어요. 차라리 의사가 맞춰야지, 그죠? 자기들이 설문해가지고 그래서 암 걸렸네요. 65%가 DNA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저도 얘기하겠어요, 그죠? 자, 엉뚱한데 방향이 많이 흐트러졌네요. 자, 그래서 저는 낫는다보다는 체력 회복, 기록 회복, 그 다음에 DNA 검사에 좋고요. 그리고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그런데 희한하죠? 중국의 올림픽 선수 1,300명은 다 중국 체육성에서 전 제품을 다 저희 제품을 먹이고 있다는 거죠. 유산화 제품을.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에서 자, 많은 회사들이 야, 우리도 중국에 진출했어 라고 하는데 대부분 회사는 어떤 회사다? 중앙정부가 아닌 그냥 시도. 거기는 성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주라고 하는데 중국은 성이라고 합니다. 성주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서 예를 들면 A땡땡 국내 회사도 거기가 연길시에서만 인증을 받은 회사거든요. 저희는 중국 중앙정부에서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일하시러 온 분들 아니면 비즈니스라 오신 분들 중국 연결된 분들 많죠. 그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분한테 가입시키고 중국에서 먹고 쓰게 하면 그분의 제 소득의 중국은 52%를 줍니다. 저한테 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으로 5분 안에 들어옵니다. 5분 안에. 나 여기서 구매했어. 5분 딱 기다려보세요. 그럼 포인트가 딱 올라옵니다. 그게 그 다음 주에 US 달러로 바로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매달마다 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매달마다 코로나 오기 전에 매달 중국에 가서 저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든 중국에서 일하든 호주에서 일하든 돈이 한국으로 다 모아주는구나. 이게 유산화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유통되는 모든 타블렛 통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마크가 중국 체육성 마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진짜로 대단한 제품이구나. 근데 한국에 중국 제품들이 역으로 많이 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중국 제품들의 99%는요, 먹으면 다 열이 나요. 다 중국에서 나온 영양제들의 99%는 다 열이 나요. 왜 열이 날까요? 고카페인.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후추 성분이 같이 겸하면 먹으면 딱 열이 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거 먹으면 이렇게 호전 반응이 생겨. 그게 호전 반응이에요? 아니면 독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런데 왜 의사들 처방전에 처방이 안 들어있니? 근데 줘봐. 왜 속에 있는 성분을 공개도 안 하니? 나라에서 공개한 거 좀 봐봐 하면 뭐예요? 나라의 자료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핸드폰 몇 번만 두들겨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는 자료 뒷면에 보면 저작권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저작권이 있는 것을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똑같은 게 있는지 확인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뭐야? 저작권이 있는데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아무 없어? 사기라고요, 사기. 저작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인증받은 거냐?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그 시도의 위생과에 합격이 받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개한다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공개가 안 돼 있다? 다 가짜라고요.
진짜 가지고 승부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올림픽 선수 우리도 매겨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매긴다고만 하지 그 사람들한테 보증보험이 얼마 들어간지 얘기 안 합니다. 저희는 선수 한 명당 얼마 걸려있대요? 100만 달러. 이 선수들이 우선화를 먹는 이유가 뭐냐? 저희는 제품으로 후원합니다. 돈으로 후원하지 않습니다. 먹어주는 대신에 100만 달러 보증 프로그램이 다 선수 한 명한테 가입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상화 선수가 메달 몇 개 땄을까요? 86개나 땄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한 달에 체육회에서 연금 얼마 탈까요? 맥시멈 대한민국은 100만 원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든 86개 메달을 따든 얼마예요? 100만 원. 그래서 약 3억 원의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얼마 준대요? 환율 계산해서 15억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손해지 않아요? 금메달 따는 것도 수십만 분의 1인데 저희는 그 보증보험을 모두한테 해준다는 거죠. 금메달 딴 사람이든 따지 않을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리고 또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까지는 도핑 검사를 만 18세 미만 아이한테는 작년 7월 이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다 국제도핑기구에서 법을 바꿨어요. 왜? 어린애들도 자꾸 도핑을 자꾸 많이 해. 그리고 카페인도 많이 먹어.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선수협회에 등록된 모든 아이, 유치원생부터 모든 아이가 다 이제 도핑을 검사할 수 있게 대한민국의 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저한테는 그게 뭐예요? 저한테는 그게 돈입니다. 왜? 엄마들이 그 전에 깨구락지 삶아 먹였어. 누구예요? 그 조그만 그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엄마가 제일 많이 먹은 게 깨구락지 제일 많이 삶아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였다고는 지금은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엄마들한테 저는 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카다 대한민국 도핑기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도핑기구에 대한민국 카다 도핑기구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을 따로 만들어서 일반 사람 다 다운받을 수 있게 그거 가지고 저는 엄마들한테 이야기한다고요. 어때요? 설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쉽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2015년에부터 제가 일을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뭐가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AI.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뭐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메리스가 왔을 때 제대로 결심을 했습니다. 낙타 감기균이네? 그러면 또 다른 감기균이 오겠거니 생각했는데 AI 무슨 감기균이에요? 조류, 새 감기균이.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우리 중국의 황해에 보면 중국의 화력발전소가 몇 개 있어요? 현재? 50개에요? 500개예요? 네,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그걸 다 지금 원자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무슨 균이에요? 박쥐 감기균이라는 거죠. 감기를 우리가 예방약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할까요? 감기균은 1680까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분한테 1이 되면 옮길 때는 2가 변이 돼요. 옮길 때는 3으로 변이 돼요. 감기균은 계속 변이가 빠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지 주사 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매스컴이 요즘에 돼지값 계속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돼지고기 값이나 소고기 값 별 차이 없죠? 발표 정부에서 미국에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요즘에 뭐가 많이 생겼어요? 콜레라. 돼지 감기균인데 그전에는 돼지끼리 옮겼는데 이게 지금 사람으로 옮겨가지고 치사율이 코로나보다 10배 이상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또 다른 돼지 감기가 너무 지금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오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희한하네. 이 회사는 다른 회사는 삼성도 97%가 적자인데 이 회사는 어때요? 돈 버는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저희는 매출의 35%가 제 돈입니다. 자, 460억에 30%는 대략 얼마 될까요? 자, 제가 너무 크게 말했어요. 자, 100억이면 35%면 200억이면 300억이면 자꾸 제가 산수가 어렵네요. 그죠? 자, 150억 이상, 200억 이상, 300억 이상, 400억, 500억, 600억, 800억 이상이 누구한테 뿌려준다고 이 회사는? 저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뿌려준다고요. 월급쟁이들은 딱 정해져 있다고요. 군생활의 월급쟁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회사는 자기 총 매출의 35%를 미리 빼놓고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중국은 법이 한국 법은 35%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몇 프로냐? 52%입니다. 미국은 몇 프로냐? 캐나다 몇 프로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상 48% 정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보다는 호주, 미국, 캐나다, 중국에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유산업만 한국에 있어도 그 나라법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포인트를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글로벌 회사 A사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48% 미국엔 주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차감해서 35%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1일부터 5일까지만. 그 이후는 돈을 주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진짜 크게 키울 수 있겠구나. 저는 올해 11월부터는 필리핀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또 11월부터 오픈 제대로 되는 게 또 인도도 진출이 되거든요. 저는 인도는 내년에 지금 들어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한다고요. 자, 요즘에 또 날린 게 뭐예요? 소금 우리 집에 한 10포 사놓으신 분. 소금 왜 사놓으셨어요? 예? 예. 방사능이 일본이 지금 원래 7월 달에 방사능 그 정제한 물을 버린다고 하죠. 그죠? 그 버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염전에 미리 이게 들어오기 전에 소금을 내가 미리 사놔야겠다. 1000포 사놓으셔도 모자라실 겁니다. 근데 나는 우리 집 거는 조금 정제한 걸 쓸 수 있지만, 자, 일반 식당 가서 밥 안 먹을 거예요? 평생 안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소금 사시는 법 보고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영원히 내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난리죠, 지금. 그죠? 난리죠. 근데 요게 이제까지 일본만 방류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방류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기존에. 사람들이 이게 자꾸 일본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까 일본만 방류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번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진짜는 한국은 뭐예요? 기존에? 이미 한국은 더 많이 방류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중국은 이미 50회 이상을 방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더 문제가 아까 우리 서해안에 연결된 황해라고 하죠. 거기에 지금 화력발전소 몇 개 있다고요? 500개 가까이 있는데 그걸 다 뭘로 바꾼다고요? 원자력으로 다 바꾼다고요. 기존에 많은 원자력을 어디서 만들었냐? 육지에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어지게 됐냐? 체르노빌. 소련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근데 폭발하면서 이게 오염을 공중만 오염시키고 토양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뭘 오염시키느냐? 지하수를, 물을 오염시키니까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체르노빌 원자원 사태가 딱 터지니까 이 큰 문제가 지하수를, 물을 오염시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르노빌은 그나마 대처를 잘한 게 뭐냐? 37명의 사망자를 낸 거예요. 거기 작업자들을, 멀쩡한 사람들을 뭘로? 체르노빌 그 폭파한 그 발전소의 밑에다가 시멘트 공구리를 통째로 한번 친 거예요. 뭘 방지하기 위해서? 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작업자들을 죽을 줄 알면서 다 당신들 아이들 챙겨주겠다라고 해서 서약받고 다 다 죽을 줄 알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백만 명을 살려낸 거예요. 체르노빌을. 그리고 나서 강의 오염, 지하수 오염을 최소한으로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지하수가 더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체르노빌보다 약 100배 이상의 피해가 많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라고요. 그런데 이놈들이 그 터진 게 육지에 터졌어야 되는데 그럼 나라가 망했을 텐데 바닷가에 터지니까 지금 우리한테 지금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 이만큼을 전 세계가 이미 풀고 있지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놈들이 이미 정제 못한 수준이 아주 우리 보면은 방사능의 종류는 엄청 많거든요. 정제 못하는 것도 이게 몰래 흘려보낼까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태평양이 먼저 가깝습니다. 일본은. 많은 분들이 한국하고 가까우니까 한국이 피해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제일 피해를 많아요? 미국이 제일 피해가 많아요. 한국은 이게 회류가 태평양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1년에서 5년 정도가 시간이 흐릅니다. 그 물이 오는데. 근데 미국은 한 달 안에 다 가거든요. 태평양이고 뭐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하고 IAEA에서 왜 승인을 해준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돈 많은 나라에서 저는 한 10년이나 20년 동안은 아예 그냥 계속 잡아놨으면 좋겠는데 하여간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미 방류를 하고 있다.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소금을 사봐야 의미가 별로 없으시다. 아셨죠? 소금 사지 마시고 차라리 소금을 안 드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거 한번 해주세요. 자, 중국발이 소금 저게 보면은 방사능 물보다 더 문제가 뭐라고요? 수은이 더 문제다. 중국의 그 수많은 화력발전소, 화력은 뭘로 태워요? 통상 석탄을 태워요. 저희는 석탄으로 태우는 나라가 아니고 다 뭘로 해요? 지금 다 가스로 태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은 수은은 안 나와. 근데 석탄 태우니까 수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보니까 이제 서해안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다 드시면 안 됩니다. 굴 드시면 안 되고요. 바지락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우럭, 광어 드시면 안 돼요. 안 드실 분?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엄청 많이 좋아하거든요. 매일 저는 그 고기는 안 먹어도 해산물은 비린내 나는 건 다 좋아합니다. 안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먹는 것보다는 해결책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일본이, 자, 요걸 얘기할게요. 체르노빌이든 이제까지 방사능을 빼내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게 뭐다? 요오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이 영양제 요오드라는 게 물질이 있으면 이게 방사능 선상의 요오드가 이게 서로 흡착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요오드가 없으면 방사능이 날아갈 때 방사능을 내 몸에 흡수해버려요. 그런데 내 몸에 요오드가 충분히 있으면 방사능이 이게 반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사능 수치가, 오염 수치가 높으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갑상선암, 갑상선 질환들이에요. 그리고 갑상선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백혈병이 제일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인해 본 거예요. 이 의사가 자기가 일본 환자들한테 봤더니 일본 와서 한국 환자 중에 갑상선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많이 걸린대요? 한국 사람들이 갑상선이 더 암에 많이 걸리고 갑상선에 문제가 더 많대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잠 안 주무셔서. 내 아이 성적 안 올라서. 내 남편이 월급이 안 올라서. 스트레스 지수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사능을 걱정하는 거고 수은을 걱정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가 그걸 어쩔 수 없잖아요. 일본 놈들이 미국하고 그 다음에 전 유럽하고 아니면 유엔하고 짜고
방류한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뭐 나라에서 우리가 데모한다고 걔네들이 안 보낼까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많이 먹어야 된다고요? 봤더니 뭘 많이 먹더라? 요드를 많이 먹더라. 요드를 먹는데 일반 음식으로 요드가 제일 많이 들어간 식품 뭐예요? 미역국. 하루에 10그릇 이상씩 드시는 분 없다는 거죠. 자, 미역국에 요드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영양제를 먹지 않고는 먹어서는 도저히 그 필요한 양을 넣을 수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헬스팩 헬스팩 하나에는 얼마의 요드가 들어있어요? 75%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침 저녁 드신다고 하면 요즘에 방류 때문에 저는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고 일본 간다고 하면 2포씩 먹으려고요 이제. 왜? 이미 그게 뭐예요? 요드가 내 몸에 충분하면 뭘 빼낸다? 방사능도 빼내고 흡착을 안 시키고 빼내고 그 다음에 수은, 중금속도 밀어내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요드 하는구나. 근데 요드만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암에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가장 1등한 게 뭐다? 저희 영양제다. 그리고 전 세계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데 이게 하버드 의대에서 그래서 모든 것 잘 먹어도 종합영양제는 무조건 먹어라. 왜 그래요? 항시 이게 좋다고 해서 이것만 먹으면 또 다른 것이 안 좋게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면 나 무릎이 아파 글루코사민 먹을래 하면 글루코사민은 왕창 먹는다. 글루코사민 왕창 먹는 분은 반드시 뭐가요? 피가 찐득해집니다. 모든 영양제는 뭐다?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균형이. 그래서 내가 눈에 좋은 거 왕창 먹었는데 신장이 안 좋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드를 왕창 먹는다. 요드만 요즘 방사능 먹는다고 뭐가 안 좋다? 백혈병이 더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갑상선 암도 훨씬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종합 영양제 형태로 먹는 게 제일 안전하다. 왜? 이미 비율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여기 안 좋아질 거, 여기 좋아질 거 이미 계산해가지고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저희 영양제에 뭐가 있다? 갑상선 기능. 또한 우리 아까 방사능에 좋은 성분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우리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평생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최고가 아니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이게 보니까 그놈이다. 이거 저는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해요.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나오면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놈이다. 봤더니 뭐예요? 뉴트리션 서플리먼트. 캐나다 보건복지부에서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책자에 이 사람이 들고 나온다는 거죠. 자, 제약사 CEO 역할로 교보문고에서 책이 판매하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영양제로 제가 1등이라는 거죠. 저희는 제조, 판매, 유통을 직접 합니다. 올해만 해도 7개 제품이 새로 론칭이 됐는데요. 자, 첫 번째 론칭된 게 메타볼리즘이라는 제품인데 여기는 체지방 감소, 항산화, 그 다음에 항산화는 뭐예요? 늙어가는 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고혈당, 고지혈을 잡아주는 게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이거 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직접 만들고 직접 유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구진들을 150명을 직접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년 새로운 제품들이 오픈이 된다는 거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제 비즈니스로 봤을 때, 사업으로 봤을 때 돈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죠. 많은 외국 회사들이 한국에 론칭을 할 때 국내 회사를 요즘에 론칭을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국제 회사 A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론칭된 거 보면 뒷면을 보면 뭐예요? 다 메이드 인 코리아나 메이드 인 보면 바코드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어디에 들어온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환율. 우리가 그전에는 1,100원이어서 지금 1,500원까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재료값이 어떻게 해요? 30% 이상 급등해. 그리고 또 사람들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또 가격은 많이 올리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내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적인 면, 또 품질적인 면, 저같이 일하는 사람 마진율이 완전히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뭐예요? 저희가 100% 직접 판매하고 유통하니까 건강기능식품 연구진도 가지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극대화를 현재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24개국에 오픈을 했었는데 이번에 인도를 오픈하면서 25개국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도가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위예요? 1위. 전 세계 총 인구는 몇 명이에요? 80억. 저 계산이 안 되네요. 80억이라고 하니까. 자, 80억 인구 중에 인도가 몇이래요? 그 다음에 저희 중국에 들어가 있죠? 기존에 들어간 회사 저희가 25개국 합치면 80억 인구 중에 65억 인구가 제 고객들입니다. 내 시장, 내가 앞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시장이 여기밖에 없어. 대한민국만 일할 수 있어. 돈 돼야 안 돼요? 되게 어렵다는 거죠. 중국에다가 피자 하나씩만 팔아도 돈 돼야 안 돼요? 인도에다가 볼펜 하나만 팔아도 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의 크기입니다. 저희는 이미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업계를 보고 너만 돈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또한 야 그거 했을 때 돈 많이 왕창 날리는 일 아니니? 제 선배들이 저를 엄청 걱정했어요. 그런데 걱정보다는 뭐 하는 거냐? 비양되는 게 더 많았어요. 너 잘났구나? 빨리 나가라? 이런 조금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 뉘앙스가 더 컸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본때를 보여줘야지 했는데 제가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률. 내가 일을 그만뒀을 때 나한테 부과되는 리스크의 확률. 그리고 내가 성공할 확률. 그리고 또한 내가 다음 사람들을 성공시킬 확률. 이 확률이 몇 퍼센트냐 가지고 있느냐? 100%가 아니면 저는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저희는 뭐예요? 2월. 유산을 제외한 대부분 회사들은 뭐예요? 이번 주까지는 돈을 싸줄게. 근데 다음 주부터 빵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감하려고 돈을 더 베팅을 하게 되고 더 투자를 한단 말이죠. 혹시 보험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업계에 있는 분들이 마감이 있어요, 없어요? 회사가 유리한 게임이에요? 사업자가 유리한 게임이에요? 마감은? 회사. 근데 유산화는 회사가 아닌 우리 같이 일하는 사업자를 위주로 일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회가 공평해야 된다. 먼저 한 사람은 많이 받고 나중에 한 사람은 돈을 적게 받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글로벌 이 회사에서 제가 처음에 3% 받고 6% 받고 9% 받고 7% 18% 저는 그만뒀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나는 시골에 자라서 잠도 좀 덜 자도 몸에 익숙해져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내 파트너들은 3% 받게 하는 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나는 21%를 어떻게든 되겠는데 나처럼 21% 만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하고 18% 때 그만뒀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유산을 얘기하면서 여보 기본급 20%에다가 그리고 다 누구나 똑같이 35%를 대한민국 똑같이 준대. 해서 제가 그러면 다 망해. 뭐에 적셔 있으니까 기존에 2년 동안 한 회사에 제가 올인돼 있으니까 아내가 말하는 게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신교육을 잘 받았죠. 당신이 3% 받아야 위에 사람이 21% 받는 것이고 당신도 열심히 해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만큼 받는 거다 해가지고 예 그렇구나 했죠.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시작부터 9배 차이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해했죠. 회사는 어차피 35%를 풀어줘야 돼. 100만 원 매출하는 사람한테 35만 원 주고 1억 매출하는 사람한테 3,500만 원 주고 10억 하는 사람들한테 1억 5천, 3억 5천 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요, 안 손해요?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매출 대비해서 내가 주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단계로 안 나누고 똑같이 나눠줘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지 않겠구나. 이제까지 내가 정신교육을 2년 동안 받은 게 틀리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저는 항시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을 내 머릿속에서 쉽고 간편해야 됩니다. 이 회사는 돈을 2배로 주는구나 해서 전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의심을 했어요. 돈을 내가 제품 하나 요청했는데 2배를 주면 저거 망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모두가 열심히 하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다 모두가 가게를 3개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90%의 사람들은 그냥 제품을 먹고 쓰기만 하더라고요. 아, 땡큐 베리 머치. 그래가지고 아, 나만 2배 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 사람들이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아니구나. 또한 직급 마케팅이 없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직급 마케팅은 사회의 모든 게 어때요? 제가 얘기하면 저는 병사 몇 명 있을 때 하사 몇 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사 몇 명일 때 중사 몇 명인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군에만 적용할까요? 사회 모든 거에 적용이 될까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업 몇 명일 때 대리 몇 명일 때 다 정해져 있다고요. 저희 업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업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죠. 사회의 모든 사회가 공통사항인데. 근데 틀린 건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이 다이아몬드 되기 위해서는 에메랄드 몇 명 만들어야 돼요. 에메랄드 되기 위해서는 루비 몇 명 만들어야 돼요. 조항이 있으면 사람 심리상 무리해요, 안 해요? 무리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하는데 A, B, C는 너무 잘하는데 D가 조금 그러네?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이고 돈도 넣어야 돼. 직급을 먼저 가게 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리스크가 많고 내가 내 파트너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런 직급 마케팅이 전혀 없다고요. 대한민국의 14스타 다이아몬드가 몇 명이에요? 누구예요? 저 혼자라고요. 근데 13스타 있어요, 없어요? 12스타 있어요, 없어요? 예, 저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파트너들 눈치 볼 거 없이 내 수익이 올라가면 저희는 직급은 알아서 성장한다고요. 유산을 제외한 사회를 비롯한 모든 시스템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직급을 가야 돈을 준다고요. 완전 개념 자체가 반대여서 저는 이 일을 내가 양심에 꺼리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겠다. 내가 파트너들 눈치 안 보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스스로 현장에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직급 마케팅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한 제가 아까 A사에서 2년 동안 그 다음에 국내에 소주 만드는 회사에 제가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면 줄 서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줄 섰는데 1년 동안 하면서 아내한테 무릎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 이제 열심히 다른 거 할게.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평생 내 자리. 내가 열심히 나만 돈 벌어. 근데 내 주변 사람 다 떠나. 이 일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 2회사를 했을 때는 회사가 가입하고 나서 이분이 한 개도 안 먹고 안 써줘? 한 달 돼? 3개월 돼? 그러면 내 레그의 제일 밑으로 옮깁니다.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이상 되면 통지가 됩니다. 얘 해지됐으니까 새로 가입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해지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엄청 어렵죠. 저는 그래서 동생아 내가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가입해 줄래? 오빠 지난번에 해줬잖아. 그리고 제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잃는 일이면 도저히 못하겠다 했는데 유선화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캐나다든 모든 레그에 내 동생을 가입시키면 이분이 단 한 개도 제품도 먹고 쓰고 안 해도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회사가 자리를 옮기거나 강퇴시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최초에 제 아내가 일한 게 강원도 현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14년 전에. 저는 7년 전에 제대하고 일을 했고. 근데 아내가 14년 전에 처음에 등록했던 4분 중에 한 분이 미용실 원장님이셨어요. 이번에 비전 세미나 오셨더라고요. 14년 만에 오신 거예요. 14년 만에. 그 3명은 본인하고 같이 시작했던 3명은 다 스타 다이아몬드 이상이에요. 핸드폰이 연결되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14년 전에 먹고 쓰고 안 쓰고 하시다가 핸드폰 분이 갑자기 이제 연락 오신 거예요. 미팅 좀 해달라고. 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핸쪽은 해드렸잖아요. 나와서 현장에서 배우세요. 제가 갑이라고요.
제가 거기 강원도 현리 가서 다시 미팅해 줄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분은 최초에 먼저 가입되니까 한쪽은 누가 풀어줬어요? 제가 다 풀어줬잖아요. 반대쪽에서 월 1,000만 원 벌어 가라는 거예요. 본인 남편분 인제군에서 이번에 연금 받고 나오셨는데 200만 원 받는데, 근데 반대쪽 한쪽 풀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그분한테 뭘 준 거예요? 삶의 기회를 다 줬죠. 그리고 또한 연금 수익 다 줬잖아요. 일도 제가 볼 때는 50% 아니요 70%일 다 해주잖아요. 나머지 30%는 누가 해야 돼요? 예, 비전 세미나 오셔가지고 스폰서님 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인사만 미팅 해달라고 할까봐. 자, 저는 누구를 잃지 않았다? 사람. 유산화를 통해서 10년 전에, 5년 전에, 7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유산화를 먹든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다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일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회원이 지금 27만 명 정도가 됩니다. 27만 명 중에 유산화 사업을 비즈니스 하는 몇 명 될까요? 2,000명? 채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99%는 어떤 사람이에요? 먹고 쓰고 바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이름 알까요? 어느 나라 누군지 알까요? 몰라요. 그분들은 쓰기만 하는 거예요. 전 돈을 버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국이든 일본이든 뉴질랜드든 필리핀이든 캐나다든 대한민국이든 이 돈이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동네들입니다. 필리핀에는 제 왜 파트너는 없었고 병원장 한 분만 제 종합병원 하시는 제 병원장님이 제 파트너예요. 제 헬스팩 하나를 지금 10,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필리핀 병원에서. 어차피 필리핀도 모두가 못 사는 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한 개 낱개를 파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이번에 필리핀은 11월 달에 제가 갑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혹시 필리핀에 지인들이 있으면 제가 파트너 미팅 해달라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거기서는? 그러니없이 거든 제가 5월 다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경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제 아들은 현재 익산의 공수부대에 근무합니다. 아들 유학할 때 제가 등록하고 아들 등록하고 딸 등록했어요. 사실은 딸 먼저 했어요. 딸이 뭐 일을 잘할 것 같아. 말도 잘해요. 이번에 교육장님 오셨죠? 의대 다니는데 유산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등록 아이들 해놓고 한국에 제가 일을 하니까 수당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수당이 들어가. 근데 딸은 100불 들어올 때 본인은 70불밖에 안 들어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돈에 관심 없던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한국에 일하고 엄마 아빠가 중국에 일하고 엄마 아빠가 호주에 일하니까 그 돈이 수당이 같이 연결했고 아이들 유학비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수표를 주거든요. 거기는. 야, 너 얼마 받았어? 나 100불. 너 얼마 받았어? 70불. 기분 나쁜 거야. 그래갖고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아빠, 내가 맞인데 왜 동생이 먼저 가입되어 있고 왜 동생이 수당을 많이 받아야 돼? 기분 나빠요. 해가지고 또 그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애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막 기부하라고 하더니. 그래서 탈퇴해서 6개월 이후에 재가입을 했고요. 재가입을 하고 아들 PPS 하고 아들은 저희 소개자로. 그다음에 딸은 아들의 소개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위가 좀 더 좋으라고. 나중에 코드를 누구 줄 거예요? 자꾸 말라고 하니까 우위가 저 좋으라고 제가 스폰서 파트너로 아들, 딸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전에는 화나고 딸한테 뭐라고 싶지만 파트너인 거야. 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딸 생일인데 루이비통을 선물해 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아들아 너 군인 월급 받아고 되냐? 아빠 저 200만 원 넘게 나왔네 유산화에서. 매달 군에 있지만 유산화로 200만 원씩 이상씩 들어오고 월급이 상병이니까 100만 원 이상이 월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엄마가 또 100만 원씩 월급 용돈 또 주고 그래서 군에 있는 아이가 어때요? 황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남편보다는 아들 할 걸. 자, 저희는 어차피 상속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줘버리는 거예요, 미리. 뭘로? 유산화 코드로. 그 다음에 용돈으로 그냥 미리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들 지금 있는 이 400만 원은 매달 적금하게 만들고 제가 지정한 유산화 주식만 계속 사놓고 있게 해놔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상속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나라에서 봤을 때는 유산은 일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실제로 군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에 우리가 5천만 원까지 상속세를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것도 뭐 하시는 거죠? 뭐예요? 아이의 미래를 유산으로 다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코드를 가지고. 그리고 아이가 처음에는 아빠 한국의 체질이 안 맞아. 유학 보내주셔서 갔어요. 근데 딸은 지금도 체질이 거기에 맞는데 그래 너는 코드를 그래서 걷다가 놨어요. 근데 아들은 한국 친구들하고 너무 좋대. 그래서 코드를 옮겨달래. 그래가지고 코드를 한국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코드를 한국으로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옮겨줬을 때 그곳에서 돈을 다 받게 하는 유일한 회사가 유산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 안 하셨다고 하면 저희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번에 군생활을 그 상병 달다 보니까 아빠 다시 캐나다로 나갈래요 라 하더라고요. 야, 너 한국이 그렇게 좋다며 했더니 아빠 자기가 내무 생활 해보니까 20대들이 꿈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그리고 비전이 없어요. 자기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2년 동안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아주 그냥 잘 놀았거든요. 그리고 차도 제가 1억 8천짜리 뽑아줬거든요. 근데 한국 아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와 수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사회를 바라보는 눈, 전 세계를 바라보는 눈,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미국 가서 빨리 캐나다 가서 한 4개씩 좀 내려줘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엄마들이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하루에 한 달에 얼마 벌면 만족한대요? 100만 원. 그런데 그게 100만 원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설거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설거지 자리 있어요? 없어요? 다 요즘은 다 키오스가 다 일을 해. 그래. 아주 어려운 일에만 일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일할 자리조차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내가 들어와도 땡큐인데 지금 우리 집에 치약 안 쓰는 집, 샴푸 안 쓰는 집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사세요? 주택 사세요? 아파트 사세요? 야, 여기는 다 부자만 있으시네? 주택에 사세요? 아파트에 사세요? 그 아파트 통로가 몇 통로예요? 몇 가구나 살아요? 한 통로에? 몇 층이세요? 5층인데 가로가 몇 가구나 있을까요? 6가구. 그럼 5, 6, 30가구네. 그죠? 자, 30가구 중에 샴푸 안 쓰는 집, 30가구 중에 치약 안 쓰는 집, 영양제 한두 개 안 먹는 집. 저희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100%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확률을 100%가 일을 해도 될까 말까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데 확률이 낮은 곳에다가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확률이 100%인 곳에다가 일을 하고요. 저희 아내는 14스타입니다. 저희는 연봉 30억 정도를 벌어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한테 화장하는 사람들한테는 화장 데모를 해줘요, 저희가. 영양제 먹는 사람들은 저희 영양제 데모도 해줍니다. 왜? 엄마들은 설명 오랫동안 하는 거 싫어해요, 좋아해요? 발라봐. 바르고 난 다음에 느낌 좋네. 그 다음에 설명하면 바로 들어가. 일단 먹어봐.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하면 바로 들어가요. 근데 설명을 오래 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나 똑똑해. 자료가 좋아. 그런 분한테는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설명을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데모로 바로 끝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아내가 2시간 동안 이렇게 일해서 이게 650만 원 매출 일으킨대요. 참 쉽죠. 650만 원 벌기. 650만 원 중에 35%면 얼마예요? 자, 이것도 계산이 어렵다. 100만 원이면 35%는 얼마예요? 35만 원. 200만 원이면 얼마예요? 70만 원 곱하기 3하면 얼마예요? 2시간 만에 200~3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이라고요. 사람들이 에헴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내는 유산화가 처음이고 네트워크가 처음이고 일이 처음인 사람이에요. 저는 2번의 일을 실패를 거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론보다 현장이 훨씬 빠르구나. 그리고 이론은 나중에 채울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장감은 잃으면 안 되는구나를 제가 알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설명보다 현장 빠르다. 그래서 저는 참 공유하는데 체험시키고 공유했더니 참 쉽구나 일이. 근데 공유를 하는데 요즘에 잘 나가는 회사 쿠팡이 공유해요 안 해요? 근데 한 달에 얼마 준대요? 맥시멈 5만 원, 5만 원. 5만 원 받으실래요? 35% 받으실래요? 예. 쿠팡도 지금 공유 플랫폼을 한다고요. 내가 여기에서 쿠팡에서 냉장고 샀어. 써보니 좋네? 그러면 옆집에 냉장고가 쓸만한 사람이 내가 공유를 해주면 그분이 냉장고 구매한 거 동시에 10대 정도 팔아줘도 5만 원, 100대 팔아줘도 5만 원. 근데 저희는 35% 현금. 어디가 일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예, 저는 그래서 유산화에서 일합니다. 쿠팡에 일 안 합니다. 근데 젊은 어린 친구들이 쿠팡에 일을 많이 꽤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한 달에 5만 원도 큰 돈이라는 거죠. 자, 사회가 현재 그렇다는 거죠. 나는 공짜 먹을래. 아까 몇 가구시라고요? 30가구. 샴푸, 로션, 린스, 치약 쓰는지 30가구. 내가 먹고 쓰지 말고 딱 절반. 15가구만 먹고 쓰게 하면 얼마 버신다고요? 한 달에? 80에서 100만 원. 괜찮아요? 싫어요? 예. 어차피 먹고 쓰는 거라. 야, 내가 하는 거 좀 먹고 써줘. 유산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유산화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단어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군인연금을 현재 23년 군생활에서 약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 한 달에 저처럼 종합영양제 4팩 먹고 쓸 사람 25가정. 25가정. 우리 사모님으로 얘기하면 30가구 2동 먹고 쓰게 하면 한 달에 얼마? 600 플러스 100 플러스 얼마? 700만 원. 700만 원을 내가 군인 연금으로 받으려면 군생활 몇 년 해야 돼요? 한 120년? 한 180년? 그 정도는 군생활 해야 되는 것을 이번에 제일 빠르 긴급자녀들이 몇 개월 됐어요? 예, 6개월. 180년에서 160년에서 180년의 시간을 그분은 6개월 만에 끝내셨다고요. 이게 사업이라고요. 월급쟁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어.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삭힐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저희는 사업자라고요. 상대의 선택권을 존중해줘야 될 사업자라고요. 내가 유산화를 알리거나 했는데 나 싫어 하는 분한테 상처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뭐 할 권리가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무슨 권리? 내가 유산을 알렸지만 이분은 동네 마트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내가 영양제 알렸지만 이분은 한약재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이 선택을 인정 안 하면 누가 상처받아요? 내가 상처받아. 그러면은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저희는 그래서 아까 같이 저희 아내도 그분들한테 대모해주고 해주지만 그분들이 노하면 예, 알겠습니다. 끝이라고요. 근데 영양제 안 되면 아까 같이 다시 화장품. 화장품 안 돼? 다시 영양제. 안 돼? 다이어트. 안 돼? 그 사람이 소개할 수 있게끔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50가구만 먹고 쓰게 해도 저 사람의 평생 군생활에 5배 이상 내가 벌 수 있겠구나. 내가 한 달에 남자들 월급 700만 원이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1년 받으면 7천이에요, 그죠? 이거 1년 말고 10년 받으면 우리 애들한테 상속되면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해. 한번 읽어볼까요? 전 세계 국가대표 프로엘리트 선수들이 공식 뉴트리션 후원사. 저는 오직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만. 저는 남자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대모하기 힘들어요. 저는 남자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많아요. 샴푸 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치약 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자들한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왜? 남자들이 구매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처럼.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돼요? 다른 비즈니스. 아내가 하는 것은 제모하고 체험하고 이런 걸 잘해? 그럼 나는
그래, 유산화의 장점이 뭐가 있지? 올림픽 선수를 다 먹고 쓰네? 엘리트 선수 다 먹고 쓰네? 아, 초등부, 유치부, 농구부, 축구부, 야구부 팀별로 내가 끝내버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동네에 처인구 야구협회 제가 영양제 들어가는데 2년 반 걸렸습니다. 어떤 얘기 하지? 뭔 얘기 할까? 뱅글뱅글 계속 돌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사장님은 뭔 일 하시길래 맨날 양복 입고 이렇게 운동하시냐고, 어디 허리 아프시냐고.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애들 유학 가 있는데, 아, 우리 애들이 야구에 관심 있어요. 아, 일단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말을 뭐 하지?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그분들이 내가 이거는 팀 유산화 전단지에 이정호 선수 얼굴만 보여주고 다니겠다. 저 이중호한테 영양제 납품을 제가 해요.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유산화는 일반 회사가 완전히 틀립니다. 일반 회사는 회사가 돈을 벌어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개념이에요. 그럼 유산화는 누가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회사 직원들은 월급 주는 개념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올림픽 선수 영양제 납품합니다. 중국에 1300명 내가 합니다. 라고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유산화의 총회장인가 보다. 후원 얼마 해줄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도 장사꾼입니다. 저는 노가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해드릴게요. 대신에 매출에 얼마 해줄게요. 저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한 달에 한번 치킨 파티만 해줘요, 저는 조건이 있어요. 예, 여기 25명 이상의 헬스팩 하나 이상씩은 오토 해주세요. 포인트 얼마예요? 자꾸 어렵게 계산을 시키죠. 자, 5,000포인트 내가 들어오면 저는 소소소실적이 있어요. 근데 한 주에 나는 5,000포인트만 해도 115만 원이 들어오는데 소소소실적이야. 그러면 그 5,000포인트가 어때요? 200만 원이 300만 원 된다고요. 그 중에 내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한 달에 한번 치킨 사주는 게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저는 20배 이상의 이득을 볼 때만 들어갑니다. 저는 노를 하지 않아요. 예, 해드릴게요. 근데 익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익산 초등학교에 11명 아이들이 저 유산이멀즈 먹거든요. 11포인트 곱하기 11명이야. 돈 돼요, 안 돼요? 돈도 안 돼. 그런데 저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 동복, 하복 5점 해달래. 그럼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17만 원이래. 1년 내내 해봐야 나 17만 원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똑같이 말씀드려요. 예, 해드려야죠. 근데 모든 여기 아이들, 32명의 아이들이 헬스팩으로 1년 동안 먹어주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노를 하지 않아요. 당신네들이 나한테 어려운 딜을 해? 나한테 돈도 벌 수 없는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1년 내내 애들이 유산이멀즈를 11개 먹어줘봐야 돈 10만 원 안 떨어지는데 그것을 몇 배를 나한테 요구해? 그럼 더 크게 요구해,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용하더라고요. 왜?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저도 영업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예, 30명의 아이들 그대로 헬스팩 1년 먹어달라고 요청하니까 본인들이 못한 거잖아요. 제가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자면 사업자 마인드, 이 회사가 내 비즈니스면 내 일같이 나가야 된다고요. 최근에 제가 지금 세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세종 스포츠센터, 체육센터 제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에 계신 분들 열심히 더 일하세요. 왜? 저한테 다 뺏기지 마세요. 제 파트너가 하고 콜드 갔는데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을 다 하고 있네? 예, 사장님 저 광고 좀 할게요. 한 장 얼마씩 드리면 돼요? 유산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입장에서 우리 플랜카드 하나 걸고 5만 원씩 준다니까 좋아요, 싫어요? 땡큐 베리 머치. 전 유산화 알리지 않았다고요. 유산화 그 다음부터 알리는 거죠. 근데 자기가 월세는 5만 원씩, 한 장당 5만 원씩 받는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회사에? 그때 궁금한 거지. 그때 사업 설명해가지고 거기에 대표 다 가입시키고 직원들 다 가입시키고 거기 엄마들 지금 가입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마케팅을 개발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유산화를 가지고 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작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산화를 가지고 크게 일을 하면 유산화가 무한대 수준의 엄청나게 크게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엘리트 야구 선수들 다 어디에 있어요? 주 경기를 어디서 해요?
여기 청주에 산다고요. 엘리트 야구 선수 협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청주하고 화성하고 경계선에 엘리트 협회가 있어요. 저는 제가 다음에 거기 전체를 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28,000명의 엘리트 선수가 거기가 있다고요. 2만 명의 아이들 유산임을 한 개만씩만 먹여도 돈 돼야 안 돼요. 저는 유산화의 보상 플랜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 유산화가 매출이 그래 돈 안 만들어주는데 회사가 돈 주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25가정 2가정 만들면 월 700만 원이네. 3가정 만들어주면 3곳 만들어주면 나한테 1,500만 원이네. 4군데 만들어주니까 연봉 3억이네. 안 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축구장 아이들 통상 몇 명이에요? 쓸만한 데는 50명 이상입니다. 그 중에 절반만 먹고 스윙하면 된다고요. 그 아이들 샤워해요? 안 해요? 그 엄마들 맘모임에 저는 무조건 참여한다고요. 한 달에 한 번 모임할 때만 제가 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거 뭐 통을 나눠줄 때도 저는 BPA 인정을 유산화를 안 할래요. BPA 인정입니다. 젖병제제라고 똑같은 물통입니다. 하면 그 상상은 그 사람들이 맡겨요. 상상은 우리가 1,200원 얘기 안 해요. 상상에 맡겨요. 상상에 그냥 저분이 좋은 걸 주는구나. 저분이 얘기하는 거 좀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디서 아까 교육자를 어디서 출력한다고요? 카다. 대한민국 도핑국에 출력해가지고 나눠주고, 대한민국 도핑국에 다 안전한 겁니다. 아이들 개구리 쌀려 먹으면 아이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또 암센터에도 제가 여수암요양센터, 여성암요양센터 들어가거든요. 여성 암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여수암요양센터에 들어갔더니 그 암 환자들이 그 암요양병원은 이미 영양제는 다 회사에서 그 병원에서 칵테일 비타민을 막 주사기를 먹이는 거예요. 몇십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셀라비버도 있잖아요. 여성들의 암의 75%가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래요? 바르는 거. 피부 독성 때문에. 그 영상 돌린다고요. 경피독 돌리고 사람들한테 유산화 브랜드 빼고 저희는 유산화 브랜딩 해봐 요만한 거 얼마예요? 약 25,000원 정도? 맥시멈 25,000원? 싸게는 8,000원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지금 8만 원 주고 파시거든요. 없어서 못 팔아요. 유산화 브랜드를 뺐어요, 제가. 브랜딩 하는 방법 알려주고 하니까 그 병원에서 자기들이 구매해가지고 자기들이 브랜딩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 받아요. 저는 뭐만 필요하니까? 포인트만 필요하니까. 자, 유산화라는 기가 막힌 도구를 가지고 저희는 연봉 3억을 2년 반 만에 만들었다고요.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님 연봉 얼마예요? 2억 4천 받으실래요? 아니면 아까 유산화 에메랄드 직급 되실래요? 전 대통령 시켜줘도 안 합니다. 대통령 하면 통상 교도소 가시더라고요. 대통령 하면 또 평생 욕을 먹으시더라고. 저는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우리 에메랄드 여기에 계신 분도 다이아몬드가 몇 분인데 이분보다 연봉 높은 분이 여기 몇 분인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기회가 있는 곳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일하다 보면 저 같은 사람 보면 다 야, 너 저 사람 밑에 항시 일할 거야.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이 아이디가 있으면 이 아이디에서 계속 돈이 나옵니다. 무한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밑에 조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아이디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700만, 여기 한 아이디당 1,000만 원은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3개 딱 이제 한정이 다 맥시멈 받으면 저는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제1 밑에 내려와야 저한테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시 현장에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더 큰 돈, 더 큰 돈 벌려면 저는 어디에 일해야 된다고요? 여기 일하신 분들 제일 밑에서 항시 일해야 된다고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현장 노하우를 직접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같이. 많은 회사들이 다 최고 직급자들이 뭐만 읽어줘요? 책만 읽어줘요. 제가 이제까지 시행착오를 3년 동안 거치면서
나중에 제가 책을 다 읽어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말해주니까 엄청나게 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책에 딱 나와 있어. 에이씨. Why만 하더라는 거예요. Why.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화이팅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몰라요? 진짜로는 진짜 배기를 몰라요. 진짜 배기를. How to 일하는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또 다음 달에 가는 방법을, 1000만 원 버는 방법을, 100만 원 방법을, 1억 버는 방법을, 수십억 버는 방법을 제시를 못 해주더라는 거죠. 질문하면 답변도 못 해주더라는 거죠. 뭐만 했으니까? 책에 있는 일 읽어만 줬으니까. 저는 그래서 유산을 너무 감사한 게 내 체질에 딱 맞는구나. 군림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항시 현장에서 함께하는 일이구나 라는 거죠. 또한 일했을 때 수익이 그냥 무한정이구나. 너무 감사하죠. 저는 무슨 스타라고요? 14스타예요. 자, 나는 그냥 한 달에 700이면 땡큐 베리머치. 1000만 원짜리 매출 2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야구팀 2개 하시면 돼요. 야구는 통상 50명입니다. 아이들이. 2군데예요. 3군데 하면 뭐예요? 1500이야. 4군데 하면 2400이야. 9군데만 해도 월 얼마라고요? 9,900만 원. 저는 이 돈이라는 숫자가 안 들어올 줄 알고 그냥 숫자구나 생각해. 숫자구나. 근데 받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저는 영양제 저먹는 거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와이프 하나. 영양제만 바꾼 뿐인데 나머지는 오히려 더 구매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보내드려야 되고 구매해서 더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결국은 내가 어차피 쓰는 돈으로 저는 제 아이들 유학을 다 보냈고요. 그리고 또한 저같이 일하는 사람들 경력이 무한대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뚜렷한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제가 최근에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는 보험왕이 계세요. 그분은 경상도 지역의 보험왕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한 달에 약 2천만 원 정도, 1년에 연봉을 한 2억 5천 정도 현재 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분한테 유산하나 자기 하는 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비슷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사장님 보험하시고 계시는데 연봉 2억 5천 벌고 계시는데 그만두면 아니면 이번 달 마감 안 하면 돈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했더니 조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3개월 이상을 여행을 다녔는데 돈이 매주마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상속이 되더라고요. 보험은 내가 찾아가야지. 우리는 샴푸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치약을 반 틈씩 잘라 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우리 사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셨네요. 저는 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는 거 이분이 그러냐고 또 갸우뚱하시길래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18년 동안 보험을 하면서 지금 매월 납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회사에다 납입하는 사람들이 약 58억이 된다는 거예요. 58억 중에 한 달에 2,200만 원 월급 받는 게 저는 너무 적게 받으시네요. 저희는 몇 프로예요? 35%. 또 이거 계산해 드려야 되겠네요. 자, 10억이면 3억 5천. 20억이면 7억 곱하기 2.5 하면 얼마예요? 9억 8천. 야, 사장님이 2천만 원 받을 때 저희 회사는 9억 8천을 받습니다. 마진율이 몇 배예요? 수십 배가 차이가 있네요. 저는 이것을 계산해 주니까 그분이 완전 멘붕이 오셔가지고 유산화 지금 일 열심히 하십니다. 지지난달 거기 무대에 쓰셔가지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넘어뜨릴 수 있는 도구가 유산화 안에 다 있구나. 그리고 또한 내 목표가 처음에는 저는 월 1억이 목표였습니다.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제가 그때 빚보증을 서가지고 마이너스 7억일 때 저는 종교가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
나 지금 돈 10,000원 기부할 것도 없어요. 11조 할 것도 없고, 나 지금 10,000원 지금 헌금할 것도 없어요. 나 11조 1,000,000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4년 반 만에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면 성공해요? 다 돈 못 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학교에 모든 아이들이 다 올백이에요? 모두가 연봉 수십억, 수백억짜리예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 2번 하면 그분이 조용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삶의 기회? 요즘에는 불공평하잖아요. 제 친구들 집안 중에는 저희 아는 친구들은 다 농사 짓는 집안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은 다 의사, 석사, 박사 집안들은 다 의사 집안, 다 교육자 집안이야. 뭐예요? 목표가 없고 눈높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거가 최고로 높게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아이들은 목표를 더 보게 해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유학을 10년 동안 하니까 눈높이가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현재 공수부대 가 있고, 제 중사 때 제 아내와 같이 살았는데 그때 월급이 65만 원에서 약 80만 원 사이였습니다. 제 15평, 13평짜리 군인 아파트 1층에 제가 월급이 작다 보니까 겨울에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거실 안에다가 다시 비닐하우스를 치고 살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빚이 반사된 겁니다. 80만 원 가지고 아이 둘 키울 수 있어요? 65만 원 가지고 아이 둘 키울 수 있어요? 저희가 처음 그 당시에 중사 때 그건 있었지만 할인점이 막 생기긴 했지만 저희는 할인점이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조금 몇 개 하면 그냥 10만 원 넘어가고 20만 원 넘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5일장에서 가면 그 5일장에서 덤도 주시고, 그리고 또 형제가 9남매니까 큰형님, 둘째 형님 애들이 썼던 거를 제가 물려받아서 하고 나머지 갖고 최소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치고 살으니까 아이는 아토피가 어마어마하게 심했고요. 둘째 아이는 아토피, 큰 아이는 계속 열감기 계속 1년에 200일을 감기 걸으니까 아이가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유산화를 몰랐을 때, 돈이 없었을 때 아이들한테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지금도 아들이 지금은 1m 86, 딸은 1m 62. 이렇게 왕성하게 잘 컸는데도 감기에 걸리면 지금도 열감기에 걸리더라고요. 미안해요. 돈 없었던 제가. 그때 비닐하우스 치고 살던 제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게, 지금도 미안한 게 있더라고요. 부모님, 제가 이 일을, 비즈니스를 7년 전에 시작했을 때가 어머님이 86세 때 저 치매 오셔가지고 저를 못 알아볼 때 병원에서 다 쫓겨난 거예요. 그냥 요양원에 모시세요. 그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 말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형제들이 9명 9남매인데 누가 선뜻 내 어머님 내가 모시게 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유산화를 아내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봉지 뒤에 있는 약들을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하니까 신경 안정제, 그리고 또 뭐예요? 잠 잘 오는 수면제. 치매가 좋아지는 성분이 단 한 개도 없고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어머님의 삶, 아버님의 나머지의 삶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했는데, 우리 형제들은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나머지 삶의 고민보다는 얼마씩 돈 모을래? 경제적인 것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모실 테니까 냅둬라. 그리고 약 다 끊고 우리 영양제 가지고 제가 계속 메가로 드시게 했습니다. 왜? 나는 알으니까.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알으니까. 6개월 동안 열심히 억지로 먹였는데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좋아지면 눈이 마주치거든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7개월, 8개월, 9개월 됐는데 엄마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0개월, 12개월 넘어가니까 한 말씀이 떠지기 시작하더니 1년 반쯤 되니까 걷기 시작하고 다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인간의 뇌는 아인슈타인이 5%밖에 못 썼는데 우리 어머님이 머리에 치매세포가 엄청 많지만 단 1%, 2%라도 뇌가 활성화되니까 이런 기적이 생기는구나.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연봉 1억짜리 군생활 육군 준위를 그만두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91세, 아버님이 92세십니다. 지지난주에 어머님이 해주는 밥을 제가 먹고 왔습니다. 이게 유산을 겪으니까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암 환자한테 해보니까 암 환자가 쉬워. 그리고 어머니 치매 환자 쉬워. 왜? 경험했잖아요. 자신 있잖아요. 밑바탕 회사 검증했어. 제품 검증했어. 주변에 체험시켰어. 확인했어. 그러니까 저는 두려움 없이 일하니까 성과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1000평 이상 집에서 살고 지금 오늘 운전기사 있는 데서 수억 원짜리 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몇 년 했다고요? 7년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짜는 없다는 진리는 알면서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유산을 하면서 이제까지 73군데의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했는데 저는 이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유산화의 창업주입니다. 이분은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유산화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5월달 아시아 컨벤션이 있었습니다. 이분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어요. 하이힐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신었어요. 86세인 분이 하이힐을 이 분이 아니었다고 하면 저희 아이들 제가 유학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박은주 리더님 지금까지 살아계셨을까요? 우리 박은주 리더님의 아이들, 우리 엄마를 볼 수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를 저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매일 아침 9시, 저녁 9시에 2번씩 따박따박 저를 알람 맞추신 것처럼 전화 옵니다. 밥은 먹었니? 50이 넘었는데도 제가 지금 리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래서 어머님이 90이 넘고부터는 저와의 약속, 매달 무조건 나는 부모님한테 가겠다. 매달.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승합차 큰 게 없는데 승합차 새로 주문해서 여행을 새로 해야겠다. 6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서 거제도 여행에 제가 휠체어를 몰고 어머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회사 여행에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상당히 처음에는 고민이 됐어요. 제대로 사람하고 인지도가 안 되는 분을 내가 과연 모시고 가도 될까? 근데 저는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뭔가 이분이 알아보시든 알아보시지 않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다니는데 6년이 난 지금 어때요? 너무 건강해지셨다는 거죠. 이분이 유산하는 회사를, 이분이 유산하는 제품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이 일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이분은 기부 단체를 2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무료 병원을 또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무료 병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분이 이 유산화를 회원 직접 판매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상적으로 백화점에 놓고 이 좋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 로드샵에 넣으면 누가만 돈이 돼요? 유통하는 사람만 돈이 된다고. 중간업자들만. 그리고 돈 많은 사람만 더 돈이 된다고요. 이 분이 유산화를 회원 직접 판매로 유지하는 것은 뭐냐? 건강의 기회, 또한 저같이 또 다른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삶의 기회를 유산화로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한테 큰절하고 싶었어요. 우리 10,000명 이상 분한테 제가 있었을 때 큰절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거든요.
우리 마이너시 박사님, 당신의 하는 일은 옳았습니다. 유산하는 옳았고, 당신의 유산화 제품을 만든 것도 옳았습니다라고 이분을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감사하고, 또한 우리 아내도 80세가 넘어도 이렇게 하이힐을 신었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아들, 이번에 아시아 컨벤션에 저희 아내, 제 아들입니다. 그 동생 아니에요. 아들, 딸, 제 이번에 사위. 그래서 딸이 왔을 때, 한국에 왔을 때 눈이 맞아가지고 유학하던 우리 대전에 의류업체를 크게 하시는 사장님의 딸하고 지금 며느리를 삼기로 했거든요. 내가 만약 강원도 현리에서 군생활만 했다면 누구하고 마주칠 확률이 많아요? 군생활하고 있는 내 자녀들하고 눈 마주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걸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야 내 아이들의 건강이, 내가 바뀌어야 부모님의 노후가, 내가 바뀌어야 나의 인생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유산화로 성공을 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단 용기와 선택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에 감사합니다.